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절기가 어제 지났습니다. 그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또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또 체감 기온도 낮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서 건강 관리에 또 유념을 하셔야 되잖아요. 감기 걸리기에도 딱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따뜻한 물 여러분들 자주 마셔주시면서 건조함도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챙기시면서 또 부동산 관련된 플랜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부분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샵 3989번으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목요일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네, 앞서 이제 오프닝 때 말씀 주셨다시피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는데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건강에 이제 유의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길 이제 바라고요. 또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또 저희가 1대1 대면 자리 있잖아요, 소장님.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또 세미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또 세미나 이제 얘기하고 또 이제 투자 관련된 많이 이야기하면은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제 부분이 또 모아타운 소액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 또 기준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유망한 지역을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또 이제 저희가 모아타운 주민 제한 동의율 60%에 육박하는 아주 이제 유망한 지역, 거기다가 한강과 근접해서 한강의 프리미엄까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왔으니까 이제 많이 신청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와 문자로 문의 후에 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눠보시고요. 궁금증도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재엽 소장의 부동산 핫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가 양재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 양재동 2부를 들려주신다고요, 소장님. 네, 2주 전이었죠. 이 양재동 1편 제가 말씀드리면서 모아타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양재동은 모아타운뿐만이 아니라 양재동 투자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치가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양재동의 2편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편에서는 모아타운 관련해서 살짝 이제 맛보기로 보여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드디어 투자의 본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왜 이 지역이 선정이 됐는지, 왜 이 지역에 이런 개발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유 없는 개발 또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개발이라고 하면은 그 개발이 지속되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대상지로 선정이 된 아주 완벽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양재동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를 제외하고는 넓은 대규모의 부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은 주택들을 부셔서 새로 짓는 재개발이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가운데 아파트가 있다든지 아니면 빌딩이 있다든지 뭐 새 건물들이 많다 이러면은 대규모로 큰 재개발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노후돼 있고 저층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부지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양재동이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남았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개포동이라는 게, 양재동이라는 게 1980년대에 조성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대 강남 개발 시기에 강남역 일대는 상업시설 또는 이제 뭐 업무시설 등이 이제 많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 이 양재동 일대를 개발했는데, 뭐 당시에는 개포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총 3개 구역으로 이제 나눠서 뭐 첫 번째는 공원, 그리고 3구역은 공동주택, 지금 현재 개포동에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2구역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하면서 현재 양재 2동과 개포동 일부 지역을 단독주택 중심으로 구획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가 더 중요한데, 사실 당시에 처음 개발할 때는 용도의 목적에 맞게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위주로 이제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양재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제한 사항을 걸어뒀습니다. 자, 일단 먼저 층수를 4층 이하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제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게 이런 제한을 걸어뒀고요. 또 거기다가 공동주택, 연립하고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불허 용도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재 이동에 새로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면은 7층 이상 못 짓고, 높게 못 짓고, 연립, 아파트 등 큰 건물 못 짓는다 라고 이제 못 박아 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6층 정도의 빌라만 지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이 지금까지 노후되고 저층 주거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서울시에서 최초의 양재동을 이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할 때 보도 자료로 이제 내세운 선정 이유입니다. 자, 먼저 강남대로 및 경부고속도로, 거기다가 이제 신분당선 또 있죠. 자, 신분당선까지 해서 통해 테헤란밸리와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간 연계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수한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테헤란밸리면은 강남역,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제 판교죠. 자, 이 판교와 강남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한민국 이제 IT 산업의 중심인 이 시장, 큰 시장에 이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이제 서울시에서 이유로 밝힌 거고요.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워서, 자, 양재동 일대는 자생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서 포이밸리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집적도가 높은 양재 우면동 일대는 ICT 관련 중소기업 330여 개의 ICT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라는 또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로 기업들을 입주시키려고 하면 사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LG라든지 KT, 뭐 대기업의 연구단지들도 들어서 있어서 이 자연적으로 이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양재동은 이제 노후된 저층 주거지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4년에 이제 또 높은 주거지가 불허가 되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크게 또 재개발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입지는 이기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교와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양재동이고 여기에 이미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소장님. 네, 특정개발진흥지구 이제 진행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좀 보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진행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2016년도에 그 당시에는 명칭이 좀 다르긴 했습니다. 양재 테크시티 조성 계획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처음 발표가 되어서 많이 화제가 되었고요. 사실 그 이후에 조금 잠잠한 듯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2016년도부터 뭐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물밑 작업이 계속해서 들어섰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2016년도 이후에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이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맞게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거쳐서 2023년도 9월 달에 확정 발표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권역은 도시지원 복합 권역이라고 해서 여기가 양재 IC가 있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는 양재 IC가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통의 요충지다 보니까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업무 설비를 좀 더 강화시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침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입니다. 지식 기반 상생 권역으로 해서 위치는 여기가 이제 양재 시민의 숲이거든요. 양재 시민의 숲 서쪽으로 해서 현재 더케이 호텔과 뭐 LG, KT 연구센터가 있는 단지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부지가 좀 넓고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연구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대기업 중심의 연구단지 위주로 조금 이제 꾸려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권역, 지역 특화 혁신 권역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보는 양재 이동, 그러니까 양재천 이남의 양재 이동 주거지인데 자, 이런 식으로 유통 업무 시설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큰 일자리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직장인들이 어쨌든 출퇴근하고 주거를 할 수 있는 배후 주거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 세 번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아파트든 연립주택이든 이제 못 짓게 했던 이 부분들을 기준을 변경해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하게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큰 연립주택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바꿔서 배후 주거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그 일자리가 조성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테크시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대기업을 받쳐줄 중소기업과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세 번째 권역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중심의 이런 이제 기업들에게 여러 인센티브를 줘서 잘 돌아갈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계획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2016년에 이제 처음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개발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고 높은 건물, 높은 아파트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양재동의 이제 미래 가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뭐 하는지도 알겠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잘 조성이 되면은 나중에 양재동이 어떻게 바뀌느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데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뭐 100%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서울시에서 이 양재 이동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제공했습니다.
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보행 일상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보행 일상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걸어서 직장도 가고, 걸어서 집도 가고, 걸어서 공원이든 생활 편의시설이든 모두 누릴 수 있는, 걸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그런 뭐 일자리라든지 주거 형태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산업이 뭐 중공업 중심의 또는 이제 제조업 이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사는 주거 공간하고는 조금 떨어뜨려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부터 일자리까지 1시간, 2시간씩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런 좀 생활의 질이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첨단 산업으로 바뀌면서 또 일자리와 주거 공간이 멀어질 필요가 없다 보니까 또 직주 근접이라는 그런 또 단어가 생겨났죠. 그러면서 어쨌든 직장과 가까운 집은 직장과 멀리 있는 집보다 뭐 집값이 뭐 2배, 3배,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이 보행 일상권은 지금 현재의 직주 근접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이제 사는 지역에 일자리까지 같이 있는 직장과 이제 주거가 혼합되어 있는 직주 혼합의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도 있고 주거도 있고 거기다가 공원 등 녹지 공간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보행 일상권이 될 그런 이제 지역이 1번 1순위로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재 이동의 모습은 앞으로 이제 이 보행 일상권이 되는 도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집을 구할 때 이렇게 입지를 보는 이유가 사실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또 회사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과 주거가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생활을 그동안 좀 했었다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양재동은 직주 혼합 그리고 걸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탄생한다고 하니까요. 이 안에서 출근도 하시고 또 잠도 자고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탄생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들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자세한 이야기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번 안내해드리고 갈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주제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내용이시라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시면 또 궁금증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해결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지금 보내주신 문자들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8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면목동의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4평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직장이 근처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주변에 재개발이 좀 추진 중이라서 혹시나 나중에 신축 아파트에 밀려서 좀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팔고 다른 데 전세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현재 거주 중이고 보유하고 계신 이곳이 직장이랑 가까워서 위치는 마음에 드시지만 주변 재개발 때문에 혹시나 신축 아파트에 내 아파트가 밀리진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팔지 말고 웬만하시면 보유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왜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 보유하고 계시는 여기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중심으로 자, 여기 사가정역, 면목역, 그리고 상봉역 이 일대가 작게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뭐 모아타운 신속통합까지 이 일대가 거의 전부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께서 고민하시는 것처럼 여기 일대가 전부 다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나중에 내 아파트는 여기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에 밀려서 조금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이제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점적인
사유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나중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 비싼 아파트가 내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견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강동구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 이제 강동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강동구 집값이, 강동구 아파트 값이 요즘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부동산 폭등기라고 불렸던 한 21년도 전후, 20년도, 21년도 이 전후에 최고점보다 오히려 더 올라간 그런 이제 아파트들도, 아파트 단지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강동구에 무슨 예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개발 호재가 뭐 새로 이제 발생됐냐, 발표됐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다면 왜 올랐냐? 라는 건데, 여기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인 올림픽파크 포레온 효과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역이 뭐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어도 뭐 대단지, 대형 또 비싼 아파트 하나가 이제 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 일대, 그 지역의 일대 아파트들의 시세는 요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부 다 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레온이 24억이 이제 넘었어요. 34평 기준으로. 자, 포레온이 24억이 넘다 보니까 이 이전에 있던 대장 아파트라고 불리던 고덕동에 있는 그라시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21년도에 최고점 찍었던 게 19억밖에 안 됐거든요. 자, 그런데 비교를 하는 거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34평 24억을 넘겼으니까 그 이전에 대장 아파트였던 그라시움 아파트는 한 20억은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되면서 집값이 이제 시세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 아파트들 시세가 과거에 비해서 다 이제 오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제 견인 효과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여기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인근에 대장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대장 아파트가 금액을 끌어올려 줄 것이므로 요 이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도 좀 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재개발 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 일대가 지금 보시는 거는 전부 다 빌라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면목동 자체가 전부 다 지금은 빌라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재개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아파트촌으로 이제 탈바꿈한다라고 하면은 생활 인프라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에 더해서 여기가 이제 다 정비가 되면서 생활 인프라도 개선이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시너지를 받아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 있는 모든 재개발 이제 사업지들이 성공한다라는 보장도 없고 아무래도 시간도 조금 걸리겠지만은 그래도 전망이 우수함으로 가능하시면은 이제 보유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 쪽으로 무게를 실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사가정 일대 대부분이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신축이 들어오면 뭐 밀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고 깊게 이제 살펴보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이제 함께 또 끌어올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른 지역의 예시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덩달아 이제 좋아하실 거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물론 모든 개발이 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보시고 좋은 선택 내려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4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소액으로 투자할 만한 모아타운 주민 제한 초기 지역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서울 여러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보니까 어디가 좋은지 판단이 잘 서지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지역을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모아타운 많은 곳에 얘기는 들려오고 있지만 어디가 가장 성공률이 높을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진행하다 보면은 꼭 이제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워낙 이제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아타운에 진행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어디가 잘 될까, 어디가 이제 진짜 확실한 곳일까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발이라는 것이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이 개발 사업의 100%라는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무조건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을 추천드릴 때는 저도 이제 그만큼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고 이제 그렇게 이제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 시청자분께서 질문 주신 거는 뭐 지역을 어디를 콕 집어달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더 유망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좀 더 이제 뭐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팁을 달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저도 여러 지역을 볼 때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막 디테일한 뭐 좀 깊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쓰는 방법 두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정비업체. 자, 보는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정비업체가 들어와 있냐, 정비업체의 유무에 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비업체라고 얘기하면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용이 뭐 들어간다든지 뭐 또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또 안 좋은 뭐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모아타운 뭐 재개발 사업이든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주민들이 하는 거는 맞지만은 주민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개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업체라는 이 조력자가 꼭 필요한데 이 조력자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정비업체가 있냐 없냐가 이제 봐야 되냐?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대략적인 플로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통 시작부터 조합 설립까지 크게 이제 한 단계를 보는데 자 시작부터 조합 설립까지 여러 시간과 노력, 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뭐 주민들의 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용역 직원도 이제 고용해야 되고 하는데 주민들은 이제 돈도 각출하기도 이제 힘든 구조고 또 이제 이런 노하우조차 없으니까요. 이런 걸 대신해서 정비업체가 하는 건데 보통 정비업체들이 요때 들어가는 뭐 이제 특히 비용적인 부분들을 일단 다 부담을 합니다. 다 부담을 하고 보통 후불 청구로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그때 지금까지 들어갔던 돈 이제 뭐 실비 정산을 받고 이제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성공에 대한 이제 보수를 받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물론 이제 이게 조합 설립이 실패하면은 이 들어갔던 돈들은 이 정비업체에서 전부 다 매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상 다 날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정비업체들도 절대 바보가 아니고 또 자선 사업가가 아닌 게 안 될 지역에는 애초에 안 들어갑니다. 보통 이 지역 주민들이 정비업체에다가 우리 모아타운 할 건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요청을 하면은 정비업체는 그 다음에 뭐 지역 둘러보면서 지역 분위기 또 사업성 그리고 주민들의 의지 뭐 호응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따져봅니다. 근데 따져봤는데 조합 설립이 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애초에 정비업체는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업체가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쪽 지역은 조합 설립까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라고 하면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본인들의 뭐 이제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걸 쏟아 부어서 조합 설립까지 이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움직이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들어와 있냐 이 부분은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요. 물론 정비업체가 그냥 이름만 걸어 놓는다고 이제 끝은 아니고 정비업체도 이제 발만 걸쳐 놓고 굳이 하는 동 마는 동 하는 데도 많은데 정비업체가 실제 들어와서
추진위 사무실도 좀 이제 번듯하게 꾸려놓고 OS 요원도 이제 좀 많이 투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 두 번째는 주민들의 호응도입니다. 자, 주민들의 호응도인데 어떤 주민이냐? 원주민. 그 지역에 20년, 30년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이제 상가주택이든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 말고 큰 땅을 가지고 계시는 이 원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모아타운 추진 지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흔히들 이 건축업자라고 얘기하죠. 뭐 빌라 짓는 이제 건축업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쪽 지역에 빌라를 지어놨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 안 되니까 모아타운 이슈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목적으로 이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들은 이제 건축업자들이 뭐 지역 부동산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비업체에다가 이제 착수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럴듯하게 꾸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축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집을 분양받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신규로 유입된 사람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이제 잘 어우러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겨서 좌초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추진 사무실이라든지 이제 그런데 방문하셔서 원주민 이제 기존에 단독 다가구 큰 땅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제 추진위원회도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지 앞으로 이제 모아타운이 잘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잘 따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정비업체가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냐,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봐야지 이곳 이제 진행하는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개발 사업에 이제 100%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 말씀을 주신 두 가지 팁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 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옥석을 좀 가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말씀 주신 게 정비 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이 여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의 호응도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지역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지금 문자 상담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전화, 문자 계속해서 열려 있거든요. 02-2638-3961번,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7288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2년 전에 노후 대비 목적으로 용인 기흥구 구갈동에 구축 상가주택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임차인과 올해 12월 재건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년 후에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매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 중입니다. 건축비 인상 등 임대 수익 등 고민이 참 많은데요.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민이 참 많으시겠어요.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후회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색다른 질문이긴 하네요. 이제 노후 대비로 이런 이제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뭐 재건축해서 임대 수익을 보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질문을 주실 때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아파트 갭 투자 또는 뭐 이런 재개발지를 보고 이제 빌라 투자 이런 것과는 다르게 이런 임대 수익을 위한 재건축, 이제 조그마한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원가를 잘 봐야 되는데, 원가라고 하면은
토지비, 그리고 건축비, 마지막으로 부대비가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땅 시세가 이제 일정하다 보니까 고정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나 토지비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변동성이 큰 게 이 건축비라는 건데,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짓는 게 주택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들고, 또 층수를 몇 층으로 짓느냐, 뭐 지하를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천차만별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 건축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어느 규모로 짓는지 정도만 말씀 주셔도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가능한데, 자, 일단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 주신 정보만 가지고 조금 이제 풀어드리면요,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대출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대출 없이 짓겠다라고 보면은, 자, 저는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세입자분 만기가 12월이라고 하셨으니까 세입자분 만기 나가실 때 바로 이제 건축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보는데, 자, 왜 그러냐? 지금 이 공사비, 그러니까 또 노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다 보니까 월세 수익이 중요한데, 자, 월세 수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공사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이제 뭐 이게 공사하는 돈 같은 경우에 이 돈 가지고 사실 다른 데 투자하려고 하면은 뭐 더 큰 수익,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노후를 대비해서 이런 이제 재건축해서 월세 임대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정성을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자, 결국 이 노후 대비 투자의 핵심은 이 안정성인데, 이 구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흥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좀 더 이제 원활하게 잘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대출 없이 그냥 전액 현금으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1년 기다려봐야 공사비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요. 또 오히려 인건비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해서 공사비가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지금이라도 빨리 지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조금이라도 더 받는 게 낫다라고 이제 저는 보여지고요. 자, 그런데 대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서 현금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1년 기다릴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제 팔고 차라리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왜냐하면은 이런 이제 공사비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시중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뭐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주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이제 2금융권의 대출 현황이 아직까지도 이제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주요 지역에서나 뭐 조금씩 승인이 나오고, 이런 외곽 서울 외 지역에서는 사실 승인을 받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뭐 설령 이제 대출을 이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출이자가 거의 10%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아직도 대출이자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출 최대한 끼워서 지어봤자 아무리 월세를 받아도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출이자가 많이 떨어질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팔고 다른 투자법을 찾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사를 진행을 하실 때 만약에 이제 대출 없이 진행을 하실 거라면 지금 임차인 계약 종료 후에 바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한 가지 반대로 이제 대출을 최대한 만약에 활용하실 거라면 다른 투자처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두 가지 의견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고 또 맞는 상황에 맞게 한번 대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2462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자양 1동의 모아타운과 용답동의 신속 통합 빌라를 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모아타운과 신통기획의 이제 특징을 더 고려를 해야 될지 지역이 더 중요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소장님? 네, 자양 1동과 용답동 두 지역에 대한 이제 비교 분석인데, 자, 일단 자양 1동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뜨고 있는 자양동이죠. 이제 자양동이긴 하지만은 자양 4동이든 자양 3동, 자양 2동처럼 여기 한강에 붙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한강에 대한 프리미엄은 조금 이제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마용성이라고 불리죠. 이 마용성 중에 성동구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동구에서 좀 많이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대신에 5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이라는 이제 교통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 현재 선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신통으로 추진을 하다가 보류가 되었죠. 반대 민원 때문에. 자, 반대 민원 때문에 잠깐 멈췄다가 지금 구역계 조정을 통해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래도 이런 이제 모아타운 선정이 된 자양 1동이 훨씬 낫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모아타운보다는 그래도 신통으로 추진하려는 곳이 이제 낫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모아타운 선정이든 뭐 신통 뭐 지금 재추진이든 둘 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비슷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한데,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업성을 포인트로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느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들 낡은 주택을 부셔서 새로 더 이제 큰 아파트, 더 높은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 더 크게 왜 더 많이 짓냐? 라고 물어보면은 일반인들한테 많이 분양을 해야지 그 분양 수익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분담금을 최대한 줄이고 돈을 덜 들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업성이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냐라는 걸 많이 따져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업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뭐 낮게 되어 있거나 얼마 없거나 이제 뭐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축할 주택, 신축할 이제 아파트가 더 높게, 더 많이, 더 크게 지을 수 있냐.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자, 그런데 이 신축될 아파트가 더 높게 지을지 얼만큼 지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개발 사업이라는 게 워낙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뭐 용적률을 얼마까지 올릴 수도 있고, 또는 또 이제 당시에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누가 진행을 하느냐, 언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어질 주택의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게 기존 주택의 현황이 어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죠. 자, 기존에 용적률을 얼마를 사용했냐. 이 부분을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잘 볼 수 있는 건데, 기존의 용적률을 적게 쓸수록 아무튼 나중에 지어질 이제 그 사업성이 좋게 보이는 거죠. 자,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양 1동보다는 용답동이 좀 더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자양동하고 자양 1동하고 용답동하고 둘 다 사실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한 70%뭐 초중반 뭐 요 정도 나오는데 물론 용답동은 80% 후반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노도가 이제 물론 7, 80%가 이제 둘 다 많긴 하지만은 이 노후된 주택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자양 1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많긴 하지만은 이 노후된 건축물도 뭐 3층에서 4층 정도 다가구 주택 위주로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용답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도도 사실 이제 용답동이 좀 더 높아서 신축 건물 비율도 낮은데 또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도 용적률 사용 현황이 용답동이 현저히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 나중에 이제 사업성을 생각하면은 현재 용적률을 덜 쓰고 있는 이 용답동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성이 나중에 내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데 기존에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투자자 말고 이제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분담금에 예민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분담금 낼 거 감안하고 새 아파트 이제 받기 위해서 분담금 어느 정도 낼 거 감안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랫동안 사시다 보니까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또 이제 자금에 이제 좀 더 비용에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아서 예를 들어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러면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더 이제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용답동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덜 사용하고 있는 용답동이 사업성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문자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285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013년도에 입주한 김포 마산동 한강 힐스테이트를 당시 분양가 3억 초반으로 분양을 받았는데요. 현 시세는 4억 정도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를까요? 아니면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소장님?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강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지금 약 한 10년 차 정도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게 자, 그 이유가 여기 이제 바로 뒤쪽에 이제 추진 중인 김포 한강 제2신도시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여기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그 배후 이제 수요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들어올 공급량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생활 인프라,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뭐 일자리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은 주거 시설도 당연히 들어오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에는 46,000호, 현재 계획상으로는 46,000호나 되는 이런 대규모 주거 시설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이쪽에 그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수요층이 이쪽으로 이제 쏠릴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저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연식도 문제인데 만약에 여기가 연식이 좀 더 이제 새 건물이라 이제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서 끌어올려줄 견인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13년 거의 10년이 된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들어올 때쯤이면은 거의 20년 차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20년 차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아파트 연식으로는 상당히 이제 노후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여기 이제 한강 신도시, 제2 한강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김포, 한강 제2신도시가 조성이 되기 전에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 주셨거든요.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세미나 자리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주제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또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요. 궁금증도 계속해서 전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2638-3961번 그리고 샵 3989번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